2016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아파트에서 한 신혼부부가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실종된 신혼부부는 당시 34세 남편 전민근, 33세 아내 최성이다. 전민근은 후배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성이는 연극배우다. 이 부부는 2015년 11월에 결혼했다. 최성이는 2016년 5월 27일 22시경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집으로 귀가했고 전민근은 약 5시간 후인 3시경 식당 일을 마치고 귀가를 했다. 5월 28일 전민근의 아버지가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자 전민근이 영업 중인 식당으로 찾아갔지만 동업자 후배에게 전민근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최성희는 동료 배우에게 공연을 못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동료 배우가 전화를 했지만 전민근이 전화를 대신 받아 최성희가 당분간 출근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만 전해 들었다고 한다.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은 결국 5월 3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기괴한 사건이라며 논란이 된 이유는 CCTV를 통해 부부의 귀가하는 모습은 확인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총 3곳, CCTV의 개수는 총 21개로 아파트에서 출구로 나가는 길목마다 CCTV가 존재한다. 21개의 CCTV를 피해 사각지대를 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15층에 거주 중인 부부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 1층까지 내려가야 하고 1.3m 높이의 담을 넘고 허리를 굽혀서 벽에 붙어 이동하는 행동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어려운 동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기에 부부가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갔다면 우연으로 CCTV를 피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은 CCTV의 사각지대와 촬영 각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를 피해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최성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 떠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CCTV의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여 부부를 협박하고 부부가 CCTV에 찍히지 않게 밖으로 유인했던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부부는 아파트 밖으로 나간 적이 없고 아파트 내부에서 살해를 당했던 것일까? 경찰은 사건 탐문 과정에서 사건과 강력하게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남편 전민근의 전 여자친구인 장 씨다. 장 씨와 전민근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어 사귐과 헤어짐을 반복했는데 이상한 점은 남편 전민근이 결혼할 때까지도 연락을 유지하며 알고 지냈다는 점이다. 전민근과 장 씨는 대학교 때 헤어졌고 장 씨는 2004년에 전민근은 2015년에 각자 다른 인연을 만나 결혼을 했다. 이로써 둘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둘은 각자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나갔다. 사실상 불륜관계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다. 장 씨는 이혼 후 2012년 재혼을 했고 2014년에 노르웨이로 떠났는데 결혼 생활 중 장 씨의 딸이 사망을 했다. 이후 장 씨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모두 전민근의 탓이라며 전민근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또한 아내인 최성희에게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결혼을 망쳐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에 최성희는 번호를 바꾸고 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지 바뀐 번호로 또다시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전민근은 평소에 장 씨를 두려워하고 장 씨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씨와 통화 중 아내를 바꾸라는 장 씨의 요구에 아내인 최성희를 바꿔줬고 장 씨가 결혼식에 나타날까 두려워 결혼식에 보디가드를 배치했다. 이런 행동에 아버지는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전민근은 아버지는 장 씨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모른다라는 말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때문에 아내 최성희의 바뀐 번호를 알려준 것도 전민근이라는 추측이 있다. 장 씨는 5월 6일 한국에 입국했고 장 씨의 남편은 5월 14일에 입국했다. 그리고 약 20일 뒤인 31일 전민근과 최성희가 실종이 됐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출국 예정보다 2주를 앞당긴 6월 7일 다시 노르웨이로 출국한다. 장 씨는 입국 당시 주변 지인 아무에게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부모에게도 자신의 입국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국내 이동수단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경비는 모두 현금을 쓰는 등 한국에서 행적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으려는 수상함을 보였다. 위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장 씨에게 한국으로 입국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냈다. 경찰은 장 씨의 조사를 위해 2017년 2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범죄인 인도 절차가 시작됐는데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2018년 12월 5일 1년 6개월의 재판 끝에 노르웨이 법원은 장 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하여 결국 장 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후에 장 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도 이사를 하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현재 부부의 실종에는 잠적설, 청부살해, 납치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에는 대부분 장 씨가 연루되어 있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장 씨의 조사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장 씨의 한국 소환을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